안녕하세요. 뱀이뿌락지입니다. 오늘은 거치대를 샀고요. 뒤에 조명이 있고, 그다음 카메라 어플을 쓰니까 피부가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당신은 배달로 돈을 벌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고수익이 안 나오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사실상 거의 망가졌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특징이 일대가 강해요. 일반 대행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두 번째, 형님들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뭐 헛소문을 내고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주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당신은 배달로 돈을 벌지 못하는가? 빠밤. 네, 일단 배달의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콜이 들어오면 수락을 할지 거절을 할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수락을 했다면 픽업지로 이동을 해서 전표와 내 핸드폰에 있는 주문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도착지로 이동을 해서 고객이 요청한 요청사항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해요. 이 과정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 이 과정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형들이 돈을 말도 안 되게 못 버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콜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콜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은 콜을 딱 보면 지도를 쓱 보고 바로 수락을 누릅니다. 바로 거절을 누르거나 바로 수락을 눌러요. 근데 뭐 주소를 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빤히 봅니다. 빤히 봐요. 막 확대도 해보고 왜 확대해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확대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한 2, 30초를 뚫어지게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2, 30초를 그냥 허비를 하죠. 그리고 수락을 해. 수락을 했는데 5층이야. 그럼 다시 한번 지도를 봐요. 엘베가 있나? 아, 여기가 있었나? 엘베가 없어. 옥탑이야. 무조건 취소합니다. 그러면 다음 콜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1, 2분이 그냥 날아가요. 그죠? 1, 2분이면 그 사이에 이미 픽업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일단 차이가 벌어졌죠. 1단계부터 차이가 벌어졌어요. 2단계. 이동을 해야 되겠죠. 픽업지로. 뭐 여기서는 사실상 조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잘 타시는 분들은 완료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조리 완료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누락인 건이 있습니다. 뭐 치킨무가 빠졌어요, 소스가 빠졌어요, 젓가락이 빠졌어요. 이런 건 바로 갈 수 있죠. 그런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빨리 가는 게. 근데 그렇게 운이 맞으면 또 바로 갈 수 있죠.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그 형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갑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뻥 뚫려 있는데 막 30km 막 이렇게 가요. 뭐 차선이 많으면 피해라도 가겠는데 왕복 1차선씩 하나씩밖에 없는 차선에서도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치고 나가면 동차선 초월했다고 개거품 물죠. 저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따라가긴 하는데 여기서도 일단 또 차이가 나죠. 2단계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 3단계 이제 전표를 확인하고 내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좀 의외였고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돈을 못 버는 형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아예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일반 대행을 타다 보면 전투콜을 해야 되는데 이 전투콜을 글자를 보고 전투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의 실루엣을 보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야 여기 동네마다 꿀꿀들이라고 칭하는 단거리로 속하는 그런 주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소에 실루엣을 보고 그 실루엣이면 바로 밀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전투콜의 기본이에요. 이걸 안 해보셨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이걸 6자리 이렇게 대조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도착해서 픽업을 누르고 내 코드를 쓱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실루엣을 찾아서 한 방에 음식을 잡아야 돼요. 근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음식 전표 한번 봤다가 핸드폰 한번 봤다가 이러시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시간 뭐 좀 노안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상점으로 들어갈 때도 어슬렁 어슬렁 걸어갑니다. 내 앞에 길 막고 있으면 속 터지죠.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여기서 또 차이가 났죠? 3단계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음식을 들고 나왔어. 통에 싣고 가야 돼. 그러면 보통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통 안에 버거 가방이 들어있어요. 버거 가방하고 안 입는 옷이 한 벌 들어있습니다. 옷은 이제 고정하는 용도고 툭 던지고 출발을 하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음식을 싣는데도 오래 걸리고 오토바이에 앉아서도 바로 안 가요. 지도를 또 막 봅니다. 뭘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지도를 막 봐요. 뭐 뭘 외우시는 것도 아닐 건데 막 봅니다. 그렇게 막 보면서 안 가요. 내가 들어갈 때 음식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들고 출발할 동안 출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사이드미러 한번 보죠. 출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3단계죠. 3단계인데 벌써 차이가 얼마가 나요? 벌써 한 2, 3분 차이 나죠? 2, 3분이 뭐야? 한 3, 4분 이상 차이 나요, 벌써. 그럼 이제 도착지로 가야 돼. 도착지로 가는 것도 일단 너무 천천히 가요. 그냥 세월에 마음이 없어. 내가 이 음식을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요. 뭐 30km든 40km든 차 옆에 차선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직진만 쭉 하면서 30km, 40km 당연히 느리죠. 당연히 느려요. 단거리를 가도 느린데 장거리를 가면 더 느리죠. 그래서 이 형들이 장거리를 못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야. 장거리 하나 주고 빈차 복귀하면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장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더욱 안 나오고. 자, 여기까지 이제 도착지까지 갔어요. 그럼 도착지까지 가면 이제 뭐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아요. 최근 일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빌라에 갔는데 저는 5층이었고 제가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한 대 미리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분이 내려오면 제가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엘베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엘베를 타고 5층을 눌렀는데 이분이 2층을 누르셨어요. 2층. 그리고 내리시고 저는 주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2층에서 다시 엘베를 타셨어요. 그때가 저녁 피크입니다. 2층 그거 엘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바에는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픽업도 어슬렁어슬렁, 배달로 어슬렁어슬렁, 주행도 어슬렁어슬렁. 이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면 한 콜당 몇 분씩 차이 나요? 단거리 콜 기준으로도 5분 이상 차이 나고요. 장거리 콜 기준으로 10분, 15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너무 느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너무 느려. 위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안 뛰잖아. 음식 빨리 통에 적재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픽업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배민 쿠팡 하면서 오픽업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오배송 지금 제가 복귀하고 쿠플 10개월 됐거든요. 오배송 딱 4번 해봤습니다. 4번. 제가 그 10개월 동안 한 18,000콜, 19,000콜 정도는 소화를 했을 거예요. 한 달에 그 정도를 타니까, 1,800콜 이상을 타니까. 오배송 딱 4번 해봤고요. 예전에 일대 할 때도 오배송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성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하는데 성의가 너무 없어요. 이 내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인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티가 나거든. 같이 일하는 사수가 볼 때도 티가 나고 옆 부서 사람이 봐도 티가 나요. 일하는 게 성의가 없으면. 말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정도 달라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진짜 직장 생활 안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남들 돈 벌어갈 때 돈을 못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자기가 배달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자기 오토바이 제일 잘 타고 자기가 배달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지름길도 다 아는데 지름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름길 타면 뭐해. 30km로 갈 건데. 대로변 70km로 가는 사람이 더 빠르다니까? 그런 걸 몰라요. 생각을 안 해. 왜? 자기가 제일 잘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는 부분을 캐치를 못 해내니까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의 메타는 계속 바뀌고 돈 버는 방식도 계속 바뀌어 왔는데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장거리 콜을 안 타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단거리 콜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단거리 콜에 대한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콜 받으려고 막 한 시간에 두 개, 세 개씩 10,00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두세 개도 빨리 내리기나 해? 빨리 내리지도 못해.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왜?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 지사에서 코를 몰아주네, 뭐 속도 위반을 하네. 속도 위반 어느 정도는 하겠죠. 자동차들도 하잖아. 고속도로에서 100km 정속 주행 안 하잖아요. 신호 위반도 안 한다니까. 요즘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형들은 그냥 성의가 없어. 너무 느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 과정, 배달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썩었어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맨날 하는 얘기가 배달은 똥단가래. 이제 배달파는 망했고 여지껏 망했대 망했다. 3년 전부터 플랫폼 망했다는 얘기 나오지만 망한 적은 없죠. 배달파는 승승장구했어요. 쿠팡의 돈을 지금 치고 올라오고 뱀이 조금 내려갔지만 이들의 총 규모 사업은 조금씩 올라왔었고 지금 정책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기사는 봤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 다음 최소 금액도 이제 좀 없애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뭐 이런 기사는 봤지만 배달파는 망하지 않아요. 조단위 사업이 쉽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관련된 산업과 직장인들과 기업들, 정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배달파는 망했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해야 돼요. 똥단가니까単価가 낮으니까 개수로라도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개수를 많이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오래 타야 돼요. 오래 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노예라 그래. 노예. 일만 하는 노예. 아니 근데 어쩌겠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워라벨도 우리나라가 지금 워라벨 한지 좀 됐죠.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넘었나? 아무튼 됐어요. 워라벨도 돈이 있어야지. 뭐 땡빛 내서 워라벨 즐길 거야? 휴가 그렇게 갈 거야?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열심히 일하는 근면, 성실 이거를 비하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분들도 힘든 거 참아가면서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도 못 갔어. 왜? 열심히 안 했거든. 그분들보다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라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내 삶을 나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 그러면서 노예래요.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근면성실을 비하하는 사회가 됐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신 상태가 진짜 썩었다니까. 이분들은 일을 자체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안 하고 싶은 이유를 계속 찾아. 오늘은 날이 좋아서 배달이 하기 싫고 내일은 날이 시원해서 하기 싫고 모레는 비가 와서 하기 싫고 그런 식이에요. 나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가고 싶어. 막 놀고 싶어. 막 건수를 찾아. 근데 놀아주지도 않네.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혼자 이유를 막 찾아요.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면서 아 됐어 오늘 술 한잔 먹어야겠어. 아 단가 뭐야 이거. 아 일 안 해. 집에 가. 이분들이 진짜 멘탈이 한 하루에 3,000원 번 걸 자랑을 합니다. 일주일에 8,000원 벌은 걸 자랑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번 것도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자랑을 해요. 내가 더 못 벌었네, 네가 더 못 벌었네. 많이 벌었냐를 자랑하지 않아. 누가 더 못 벌었냐를 자랑을 해요. 전업기사가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기름값 밥값 빠지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신비, 보험비, 식비 이런 것들 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들 눈에는 우리가 노예래.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해가 되진 않죠. 이런 분들이 지금 나중에는 결국은 본인 탓을 하지 않고 계속 탓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수익 인증은 조작이다. 선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사장이 코를 몰아준다. 그렇지 않고서야 코를 저렇게 탈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가가 낮아져서 이제 배달을 할 수 없어. 근데 그만두지도 않아. 그럼 빨리 다른 길 찾아가야지. 단가가 낮아서 못 먹고 살면. 근데 잘 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가가 낮아져도